방금 소개가 좀 과하셨고요. 저 자주 보실 수 있고 그런 중요한 사람 아니고 사실은 과기정통부에 있는 과학혁신본부랑 같이 주 일을 하고 있고 사실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업무를 좀 지원하는 업무를 좀 했고요. 저는 R&D 평가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작년 9월부터 평가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평가제도의 전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현장 얘기를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시 45분 이 정도까지 일단 맞춰보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 내용은 제목은 성과급식표 설정인데 성과급식표 설정만 그냥 설명하는 것보다는 R&D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와 성과관리가 어떤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는 게 이번에 아마존 세미나 콜로키움과 취지에 좀 맞을 것 같아서 앞부분에 그 부분 좀 설명드리고 성과급식표 설정 관련된 얘기를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네, 제가 준비하는 것 중에 컴퓨터 좀 만져가지고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키스텝에서 같이 근무했던 선배님들이 많이 앉아 계시는데요.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시죠? 반갑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아시는 얘기, 평가는 크게 R&D 사업 평가는 특히 그냥 목표 대비 발전도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게 현재 우리나라 R&D 평가의 기본적인 컨셉이고요. 목표 대비 발전도를 평가하는 데서 세 가지 관점을 주로 봅니다. 세 가지 관점을 하면 적합성, 효율성, 효과성의 관점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합성은 애초에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의도했던 목표, 즉 시장의 요구나 사회적 요구, 사업이 시작되기를 됐던 정책적 필요성에 맞춰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컨셉이 적합성에 대한 평가고, 효율성에 대한 것은 자원 대비 성과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왔느냐, 또는 사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느냐는 관점이 효율성 관점일 거고, 마지막 효과성은 애초에 사업이 시작될 때 의도했던 성과가 발생되느냐를 보는 게 이제 효과성에 대한 평가인데, 우리나라의 평가는 대부분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좀 집중화 되어 있고, 특히나 연구 과제 관리 쪽에서는 효율성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R&D 평가책에는 효율성 평가보다는 효과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좀 집중되고 있는 분야는 예비타성 조사나 기술적 평가 쪽에서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부분이 되고 있고요. 평가의 목표는 아시다시피 책임성을 묻기 위한 평가, 그 다음에 정책 형성, 어떤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 것, 이것도 자료를 모집하는 이 세 가지 정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성과평가 체계에는 지금 책무성 중심의 평가에서 정책 형성 중심의 평가 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전에는 관리자의 책임이나 법적 책임이나 재무적 책임을 묻기 위한 평가가 주된 거였다면, 이제는 새로운 사업이나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한 평가, 그래서 사업 단위에서는 특정 평가 이런 것들이 좀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과제 단위에서는 과정 중심 평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연구자 친화적이고 연구의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한 관점의 평가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관리는 성과계획 수립에서부터 성과계획 설계 실행, 그리고 성과평가, 평가계획 활유, 네 가지 체계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죠. 애초에 정부가 성과관리를 좀 강력하게 도입하게 되는데 2000년대 초반부터 했던 이유는 워낙 다양한 부분에서 정부 지원이 많이 투자되다 보니까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과관리라는 큰 틀에서 공공관리 체계를 성과관리 중심으로 많이 변화시켰고,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3년 이때 시범조사하면서 2005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전체적으로 성과관리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성과관리 도입되었고요. 성과관리 체계 내에서 그 성과평가는 성과감독, 사업평가, 직무평가, 성감사 이런 4가지 정도 유형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논의하고 얘기할 내용은 성과감독과 사업평가에 관련된 얘기가 주되게 논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직무평가는 이제 여러분들 개인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하는 평가고, 그 다음에 성과감사는 뭐 감사원이나 그 감사원에 근무하는 이제 그 책임성을 묻기 위한 이제 부분 평가가 이제 감사라고 볼 수 있죠. 이 성과관리 차원에서 얘기된 성과평가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2가지가 성과감독과 사업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과감독은 애초에 성과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성과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를 이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성과감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거고, 애초에 애초에 평가에서 그 평가의 목적 중에 이제 자료를 생산하고 수집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충분시한 게 성과 감독이라고 볼 수 있고, 사업 평가는 당초에 기대했던 것들이 잘 달성되어 있는지, 인과관계 중심 평가를 하는 게 사업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연구소 평가 체계를 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 매년 3년 단위로 사업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3년 단위로 중간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는 이제 통틀어서 사업 평가라고 하지만 저희가 느끼기에는 성과 감독의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오늘 설명드릴 성과 목표를 설정해놓고 그것을 3년 단위로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거에 대해서 등급을 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 거기에 이제 사업 개선 의견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일단은 그런 것들 계속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중간 평가는 현재 성과 감독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고, 특정 평가나 종료 평가, 사업 종료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종합적 성과 분석이나 평가 활용 계획서 수립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평가라고 해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해서 저희 키스텝이 주로 이제 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조정을 제시하는 것들, 그런 행위들이 이제 사업 평가의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연구소 성과평가 체계에서는 성과 감독과 사업 평가가 어떻게 좀 믹스되어 있는 체계라고 보시고, 어찌 보면 상호 보완되는 체계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평가를 영어로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퍼포먼스의 개념은 우리는 성과라는 말을 주로 하면서 주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성과평가에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애초 투입과 과정, 프로세스도 같이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를 설정하거나 성평가를 할 때 단순히 산출물과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의 기본 컨셉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게 도식화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쪽 사업 기획단 프로그램의 목적을 세팅하는 단계까지가 주로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있고, 이 부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자원의 배분이나 그다음에 결과가 산출됐고 목표가 달성되는 여부를 보는 것이 효과성에 대한 평가고, 이것이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 평가죠. 그러니까 사업 평가고 협의의 사업 평가의 내용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그 안에 자원 대비 성과물이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보는 것, 이런 부분이 사업평가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 자료를 축적하는 행위들이 성과감독, 평가 모니터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이 저보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고요. 성과평가법상 연구결 성과의 경우에는 단순한 아웃풋에서 임팩트까지 2차적 성과까지 모든 성과를 담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국가연구소 성과평가 체계 전반을 설명하는 겁니다. 사업이 R&D사 여러분들 다 사업을 기획하는 데 참여하셔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사업이 기획되면 이제 사업의 신규 예산을 넣기 위한 절차가 맨 처음에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절차가 이루어지고, 그것은 기술성 평가라는 단계로 부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이 기획이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기획된 보고서가 예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절차가 기술성 평가입니다. 기술성 평가에서 통과된 적합으로 판정되는 사업은 올해부터는
바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됩니다. 예전에는 과기부하고 기재부하고 예타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과기부에서 기술성 평가를 해서 기재부를 보내면 그 중에 일부를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올해부터 예비타산조사가 과학혁신본부로 이관되면서 지금은 기술성 평가에서 적합이라고 판정된 사업은 바로 예비타산조사 대상 사업 선정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예비타산조사가 진행이 되고 예비타산조사가 진행되면 거기서 사업 내용이나 단계별로 사업 추진 체계나 이런 추진 목표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해당 부처와 혁신본부와 이제 조정이 되고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죠. 예산이 편성이 되면 일단 그 다음에부터 신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추진되면 각 부처에서는 연결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그 사업 추진하게 되실 텐데 추진하게 되시면 그 첫 단계로 사업 추진 예산이 넣고 사업 착수된 지 6개월 후에 저희랑 과학혁신본부랑 성과목표 지표 설정하는 단계가 지어집니다. 성과목표 지표가 설정이 되면 각 사업별 성과목표 지표가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2년이 있다고 3년 단위로 사업의 중간평가가 이루어집니다. 3년 단위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 되고요. 3년 단위로 중간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서 이제 예산이 다시 반영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또다시 3년 있다 평가가 되고 사업이 종료가 되면 종료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종료평가를 하게 되고 종료평가를 하면서 종료평가 대상 사업 중에 추적평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추적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 이후에 5년 있다가 그 사업에 대한 추적평가를 실시하는 체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모든 평가 체계는 기본적으로 자체평가와 상위평가라는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처에서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 과학혁신본부에서 그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두 단계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거와 별개로 국가적인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중간평가 결과 미흡이 많이 받았던 사업이거나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특정평가라는 걸 통해서 그 사업 별도로 뽑아서 그 사업이나 사업군을 뽑아서 특정평가라는 걸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미흡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왜 이 사업이 미흡한지 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게 될 거고 만약에 어떤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사업 조정의 필요성이 있어서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사업 조정을 제시할 거고 내년부터는 예비타산조사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 예비타산조사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단계별로 한번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는 예타 때 통과된 사업이 그 목표나 단계별 추진 절차를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지금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특정 평가를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예타에서 통과된 사업 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절차도 특정 평가에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특정 평가 대상 사업도 출연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 사업까지 확대되는 등 많이 특정 평가 중심으로 제도가 바뀔 예정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관 평가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기관에 대한 평가 여러분들 기관에 대한 평가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현재 기관 평가는 기관장 단위로 3년 기관장 임기 단위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다음부터는 경영과 연구를 분리해서 경영 평가는 기관장 임기대로 하되 연구사 평가는 5년 단위로 별도로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국가의 평가 체계 전반으로 있고요. 평가 결과 대부분은 일단은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사업 개선에 반영합니다. 사실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평가법 체계상 성과평가가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추진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실무적으로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협조를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예산 편성에 반영을 좀 하는 쪽으로 많이 강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지금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주된 내용인 성과목표 지표 점검은 성과목표 지표 설정은 사업이 예타를 통해서 신규 사업이 예산이 편성되고 착수되면 그 다음 해에 이 사업의 목표를 단계별로 어떻게 정할지를 설정하고 그것을 과학혁신본부랑 협의보는 그런 단계를 설명드리게 될 것입니다. 성과목표 지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습니다. 성과목표는 매초에 사업이라는 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저희가 이제 보통 아는 사업을 프로그램, 프로젝트로 나누었습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통해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IT나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그것을 신규로 어떤 사업이라는 걸 묶어내는 거죠. 묶어내면은 그 필요성에 의해서 그 하기 위한 내역 사업들이 구성이 되고 내역 사업들이 내부적으로 또 세부 사업들이 추진되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맨 처음에 프로그램을 왜 시작했는지 이걸 세팅하는 것부터 해서 성과 목표는 성과 목표 지표가 설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는 사업의 목적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 그렇게 해서 중장기적으로 전략 목표를 세팅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연차별 성과 목표를 만들고 또 그것을 측정하기 위한 성과 지표를 확정하는 단계. 이 단계가 성과 목표 지표 수립, 성과 관리 체계의 제일 앞단이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 목표, 성과 목표, 임무나 목적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또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단계까지 내려가면서 그 사업이 해부되고 해체되면서 좀 더 구체화되고 여러분 각 사업 담당자들이나 연구자들이 그것을 하기 위한 행위들이 정리되는 그런 단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성과 목표치나 지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 관리자와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그것을 추진하는 부처와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을 합의 보고 자기 역할을 분담하는 그 행위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과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때문에 저희들이 성과목표 지표 설정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저희가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연구의 전문기관이나 부처에 있는 실무자들끼리 목표를 세팅하거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냥 컨설팅 업체에서 일정 정도 관련 아이디어를 주시는 형태로만 꾸려지는 것보다는 연구자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그 관계에 서로 간에 합의보고 하는 이 과정을 어떻게 했느냐를 중요시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보는 이끌어내는 그렇기 때문에 자체 점검하는 시간을 좀 저희가 좀 많이 부여하도록 하고 있고 최대한 점검 단계에서도 자체 점검한 결과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해 당사자 간에 합의했던 부분이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합의를 수용하려는 게 저희들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가 될 거고요. 이것도 성과목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성과목표 지표 설정대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저희가 제안드리는 것은 노직 모델입니다. 이 노직 모델은 사실 사업을 기획 단계에서도 저희들도 평가를 기획할 때는 노직 모델을 저희들 나름대로 그립니다. 특히 특정평가 같은 것은 노직 모델을 그리고요. 예비타스 묘사를 할 때 PM들도 자기 나름대로 사업 기획서에 대한 노직 모델을 따로 그립니다. 사업 담당자 때문에 기획하시는 분들도 노직 모델을 그리시고 각자 자기가 노직 모델을 그려서 그것을 비교하는 과정이 평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과정 그렇기 때문에 성과목표 지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치하고 그것을 체계하고 논리적으로 체계화시키는 절차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노직 모델을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성과목표 지표 설정한 보고서에도 이와 유사한 도식표를 저희들에게 제시하도록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이 왜 시작됐는지부터 해서 목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수혜자는 어디고 어떤 범위의 수혜가 될 거고 어떤 재원은 어떻게 투입할 거냐 인력이나 예산이나 자원이나 정비나 이런 거 어떻게 투입할 거고 어떤 행위들을 할 거고 그 다음 예상되는 산출물을 모으고 그것을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두리뭉실하겠지만 이것이 좀 구체화되는 과정 자체가 성과목 교수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목표 지표 점검은 사업의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사업의 성과목표 지표를 자체성 사례 점검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평가 관련된 제도가 되는 거에서 성과목표 지표가 아이러니하게 제일 늦게 제도화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중간평가, 특정평가, 종료평가 이런 사업 단위를 평가하는 것은 일찍 진행이 됐는데 성과목표 지표 점검하는 요게 과기정통부에서 혁신본부에서
정부처럼 이렇게 같이 관리하는 건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기재부 재정사업 중심으로는 이미 그 성과관리 체계가 진행되면서 이미 많이 되고 있었는데 이 아래쪽에서는 오래되지 않았고 가장 최근에 도입됐던 거 사실 그 성과평가법에도 꼭 성과 목표를 뭐 부처랑 협의해라 이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어쨌든 하지만 그 사전에 그 성과 목표를 사전에 그 평가자가 서로 합의해 놔야지만 중간 평가에서 목표 달성을 평가할 때 서로 간에 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성과 목표 지표 점검을 목표를 그 합의해보는 절차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제도화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목표는 자체 점검하고 그 혁신본부 협의하는 두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현재 지금 자체 점검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규 사업은 그 사업이 시행된 그 다음 연도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계속 사업은 저희가 이거는 이제 그 15년도에 완료가 됐죠. 그 전에 시작됐기 때문에 한 번 없었던 사업이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 목표를 다시 세팅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게 15년도에 모든 R&D 사업에 대해서 성과 목표를 세팅하는 작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고 그 현재 재점검 대상은 신규 사업 플러스 부처에서 요구되는 사업, 부처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성과 목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 평가를 하다 보면 목표치를 수정해야 되거나 하는 경우에서 상당히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계속 사업에 대한 수정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일몰 사업이 많아지면서 일몰 사업이 신규 사업이 되면서 앞으로도 성과 목표 점검에 관련된 것은 계속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과 목표 지표에 대한 내용 중에서 사실 성과 목표 지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정부에서 표준 성과 지표라는 것을 제시한다라는 거거든요. 표준 성과 지표를 제시하고 그 제시된 성과 지표의 틀에서 각 부처에서 그 사업의 위험과 특성을 고려해서 성과 지표와 성과 목표를 세팅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성과 지표를 현재 네 차례에 걸쳐서 표준 성과 지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처음 제시한 2005년도에는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됐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질적 지표 중심으로 표준 성과 지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든 평가가 양적인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전환되기를 지금 전체적으로 원하고 있는 게 현재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성과 지표 설정도 정책 지표, 정량 지표 중심이 아니라 질적 지표 중심으로 바꾸도록 하고 있고 단순히 논문 건수로 현재는 논문 건수를 단순한 논문 건수를 성과 지표로 잡았을 경우는 저희가 감점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많이 바뀐 상태고요. 그래서 성과 목표 중에 질적 지표의 가중치를 60% 정도로 두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 목표 지표를 왜 하느냐에 대한 거고요. 이건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목표를 명확히 해놓고 해라. 목표를 정해놓고 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중심, 그러니까 투입 중심이 아니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체계화시키는 행위를 해라. 즉 R&D 사업 자체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입 중심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R&D 관리 체계나 이런 게 많이 좀 고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불확실성을 예측하거나 그것에 따라서 불확실성을 조금 구체화에 대한 어떤 관리 체계를 통해서 조금 더 예측 가능을 만들 수 있는 체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 중심으로 성과 중심으로 관리를 해라라는 차원에서 성과 지표가 점검 체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고요. 아시다시피 세부 사업단이 이루어집니다. 세부 사업단이 이루어지고 기획재정부에서도 지금 성과계획서 점검이라는 기획재 점검을 매년 합니다.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서 성과계획서 점검이라는 걸 매년 하고 있는 단계가 있고요. 과기부의 성과목표 점검은 대신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점검은 단위사업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단위사업이라 하시면 세부 사업들의 합, 좀 더 큰 개념이죠. 근데 모든 R&D 사업에서는 세부 사업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두 개가 안 맞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이 똑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위 사업과 세부 사업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그 기재부가 매년 하는 성과계획서, 성과목표와 과기부가 하는 성과목표가 안 맞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본 방침은 기재부 성과목표 계획 점검을 필수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계통부에서랑 협의부 성과계획서만 인정하고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재부는 매년 하는 거고 과기부는 3년 단위로 중간평가가 돼서 한번 검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 목표나 성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들이 많아서 중간중간에 성과 목표를 수정하기 위한 요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 좀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좀 패스트트랙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절차를 만들었고 기획정부에서도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세부 사업 단위로 이제 성과 계획서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좀 어떻게 할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정리가 되면 R&D 사업에서의 혼란은 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누가 하느냐의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여기 설명드렸습니다. 단순히 부처나 전문가의 기관의 실무적인 차원에서 협의부와서 성과 목표나 지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연구자나 수혜 대상자 등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같이 협의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건 계속 반복입니다. 좀 설명드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표준성과지표는 여러분들도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표준성과지표는 이런 책으로 이제 저희가 표준성과지표라는 거를 했는데 이게 2014년도에 만들어지고 조금씩밖에 안 바뀌었어요. 올해 이제 좀 개정판을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0월달경에 발표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는데 평가가 너무 많아서 잘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긴 한데 올해는 한 5판 4차 표준성과지표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R&D 사업 성과를 5개의 성과 유형을 만들고 그 5개 유형별로 핵심적인 성과 지표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지표들을 나열되어 있는 것이 한 160개 정도의 성과 지표가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중에서 그 사업별로 성과 지표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꼭 이걸 따를 필요는 없고 이거를 참고해서 성과 지표 설정하시게 되는 것으로 됩니다. 성과 목표 지표를 설정할 때는 저희들이 제안드리는 건 4개 단계의 성과 목표 지표를 설정하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이 사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로직 모델 아까 설명드렸는데 사업을 분석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왜 추진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투입과 과정 산출 그러니까 사업 전반적인 것을 로직 모델을 그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성과목표 이 사업의 유형 10대 유형을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형 분야, 중장, 중기 산업기술이냐, 공동기술력이냐 이런 사업 유형이 정해져 있죠. 그 사업 유형을 그 다음에 정하시고 그것이 부처하고 과기혁신본부하고 합의를 이루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유형이 결정되면 그 유형에 따라 제시된 성과 유형, 성과지표 구성체가 있습니다. 핵심 성과지표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 성과지표별로 그 다음에 세팅하시면 될 거고 이 사업 유형이 결정되면 성과 목표를 단계별로 그리고 연차별로 성과 목표를 정하시게 되고 그 정하시는 거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걸 세팅한 단계 4단계로 성과 목표 지표가 설정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사업 분석을 말씀드렸지 로직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꼭 로직 모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사업의 전반적인 그 체계를 한번 쭉 설계하는 그리고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을 하신 다음에 사업 유형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제시된 10개의 사업 유형별로 해당 사업이 어떤 유형에 포함되는지를 정하시고 그것을 부처와 협의해서 확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과목표를 설정하는 단계가 있죠. 성과목표에는 크게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성과목표에는 연차목표와 단계별 목표가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아주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성과목표 지표 설정 단계에서는 가계부랑 이 부분은 점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거는 성과평가, 즉 중간평가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차평가는
매년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도 성과표 지표 점검 단계에서 저희가 점검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계별도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에서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즉 3년 단위 평가면 최종 대상이 이 전년도 성과가 목표에 제시했던 단계별 목표에 달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논의를 현재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종 연도에 대한 성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과정까지 다 같이 평가하는 게 맞느냐가 현재 저희도 제도 개선에 주로 고민 대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년도 3년 대상인데 그 전전년 한 2년은 성과가 잘 나왔는데 최종 연도에 성과가 잘 안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흡이냐, 아니면 성과가 안 나오다가 최종 연도에 성과가 잘 나왔다. 그때 그게 그래서 우수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과지표는 성과평가 대상이기도 하고 성과지표 점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주가평가에서는 제시된 단계별 목표 대비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종료평가는 최종 목표 대비 달성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성과 활용 계획서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집니다. 너무 빨리 나가고 있죠. 일단 진도를 쭉 빼고 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도출은 굳이 설명드릴 필요 없지만 부처나 그 과학 기본계획 또는 부처나 기술별 계획이나 이런 부처 계획에 맞도록 설정을 해야 될 거라는 거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각종 성과 이 평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련사업 평가도 있지만 부처에는 부처 평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처의 사업 계획이나 종장 계획 또는 실국 단위의 계획과 목표와 좀 맞춰주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성과표는 똑같은 얘기이고, 다만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과표가 설정이 돼야 된다. 사업의 예산은 A라는 분야에 많이 투입되는, A라는 내역사업에 많이 투입되는데 성과 목표는 좀 마이너한 걸 중심으로 설정되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이고요. 사업은 기한 사업과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일몰이 거의 대부분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다 대부분 기한 사업이겠죠. 기한 사업은 목표 정도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단계별로 꺼내서 하는 거고, 계속 사업의 경우는 이전에 이제 계속 사업이 되게 많았죠. 계속 사업의 경우에는 임의로 목표 연도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계별 성과표를 정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과표 수정은 원래는 성과표는 수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기치부터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즉 애초에 성과표를 이미 달성해 버리거나 아니면 예산이 대표적으로 축소되거나 이렇게 해서 성과표 아예 달성할 수가 불가항력적으로 달성할 수 없거나, 그리고 사업 구조가 부처 사업 구조 개편이나 이런 걸로 사업 구조 개편되어 있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성과표의 수정을 저희들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중간평가 결과에서 성과지표의 목표치 그리고 숫자만 수정할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좀 빨리 저희가 진행하는 방식도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설정은 성과지표 설정의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과지표는 성과 목표와 연결되어야 될 거고, 아까 말씀 표준 성과지표에 제시됐던 사업 유형과 맞춰서 성과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개 사업의 목표가 다른 두 개 내역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원래는 이것을 사업을 분리하는 게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개의 성과 목표와 지표도 두 가지를 분리해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 유형을 보면 성과지표 설정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표준 성과지표에 있는 사업 유형 따른 핵심 성과지표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초요구인데 너무 경제적 만약에 기초요구가 아니고 경제적 사업화 기술개발 유형에 불구하고 논문 특허나 이런 과학기술 성과에 너무 과도하게
가중치를 준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지양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사업별로 단계를 세울 때는 좀 3년, 중기는 3년, 3에서 5년, 장기는 6년 정도 이렇게 해서 단계를 정하시는 걸로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꼭 그렇게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성과지표와 관련된 건데 핵심적인 내용은 산출지표 중에 질적지표와 결과지표와 해당되는 이 두 질적지표가 가중치의 성과지표 가중치의 60%를 이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과지표 측정 방법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측정 상식, 그러니까 성과지표를 하는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지를 객관적으로 좀 정해야 된다는 거,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객관적이어야 되는 부분에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그 지표를 설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저희가 성과지표를 설정하다 보면은 그냥 자료 확보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제시하면 저희들도 사실 사업에 대해서 전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시된 그냥 따르게 되는데 3년 있다가 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성과지표 설정할 때 이 각 지표별로 자료를 제대로 가지고 모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목표치는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표치는 중간에 가급적이 수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단순하게 점증 방식의 목표치 그러니까 여차별 진행대에 따라서 단순한 증가율을 고려하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걸 저희가 인정하긴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단계를 세분해서 근거 있게 설정해 주시는 걸 저희가 좀 부탁드리는 거고요. 가중치는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질적 지표를 중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가중치 부분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은데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중치를 특히 이 성과목표 지표 점검 쪽에서는 가중치가 그렇게 실수 많이 안 하시는데 저희가 점검을 하는데 중간 평가 단계에서 이제 성과 우수성이나 이런 부분 평가할 때 보면은 가중치 쪽에서 많이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면 성과목표 지표 점검에서 목표 달성도를 평가할 때는 이미 세팅이 되어서 이제 큰 실수를 안 하시는데 그 이제 대표적인 성과나 이제 성과 우수성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이제 자체 평가 보고 제출하실 때 보면은 그 사업의 유형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시고 가중치를 또 따로 오셔서 불필요하게 가점을 많이 점수를 깎이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과목표 지표 점검 단계에서는 좀 그렇지만 그 외에 혹시나 중간평가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가중치 부분도 좀 사업 내용에 대한 내용 고려해서 좀 잘 설정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 수정은 아까 성과목표 수정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 성과목표 지표 설정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제 발생하는 오류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왜 저런 실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시겠지만 이게 이제 애초에 성과목표 지표 성과라는 것과 이제 2013년도 이때부터 진행된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처음 했을 때의 실수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지는 않으시는데 처음 이렇게 한 턴을 돌 때에는 조금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죠. 성과 목표하고 지표가 전혀 좀 다르다거나 예를 들어서 성과 목표에는 시장 점유율이나 국산화율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성과 지표는 특허 건수나 제품 개발 건수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거는 이걸 가지고 과연 국산화율과 시장 점유율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관관계가 설정되지 않은 거고 그러면 또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점유율을 75%할 거면 어떤 기준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이 제시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된다는 실수를 좀 하셔서 제가 점검에 의견을 줬던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건 단순히 예산을 얼마 확보했느냐 특히 이런 분야는 예산이 워낙 작은 분야이기 때문에 작은 분야의 경우 그런 게 왕왕 있긴 한데 저희는 단순히 예산을 얼마 확보하는 것을 성과목으로 잡는 것은 이건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리 책임자, 관리자나 부처의 영향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요즘은 뭐 많이 이런 사례는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국제협력 인력 형성을 성과 지표를 했는데 뭐 홍보 건수나 기술 보급 건수 같은 거를 이제 전혀 안 맞는 거를 제시한다거나 성과 측정 방법으로 이런 경우 또는 여기 성과 목표는 이제 뭐 어떤 그 개발하는 건데 그냥 과정 지표죠. 설계 검토회를 몇 번 했는지 이런 거는 과정 지표에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다만 이 분야의 경우에는 설계 검토회 자체가 의미가 크긴 크지만 어쨌든 간에 독일에서 나온 그 결과물에 집중을 해야지 회의 자체가 성과 지표로 되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거랑 상관없이 회의 개최 건수를 성과 지표로 잡았는 측정 방법은 승인 여부다. 이게 성과 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이 안 맞는 경우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요 제일 잘 아시겠죠. 논문의 같은 경우도 논문의 직접 평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논문 발표 건수나 학술지 개최 건수를 자체를 한다던가 뭐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으면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돼야 된다는 부분 그다음에 뭐 지표를 측정하기 위한 어떤 그 객관적인 자료들을 좀 제시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표의 측정 방법들을 좀 객관적으로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단순히 점증 방식으로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알고 보면 이 내용은 양적 성과의 그 점증적으로 하는 거에 답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과거 실적치를 제시했는데 성과표시 점검에서 목표치를 하려면 과거 실적치에 대한 부분을 저희랑 같이 이제 검토를 받아야 되는데 과거 실적치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목표치를 정하는 것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치죠. 논문 실적이나 이런 똑같은 논문 실적으로 두 개를 성과를 나눈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가정치 자체가 8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도 좀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정도가 이제 그 주로 달성하기는 오류인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중간 평가를 하면서 가장 제일 그 문제가 많이 됐던 거는 뭐냐면 그냥 대부분은 그 근거 자료의 불충분으로 미흡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되게 예상치 않은 매년이 발생하는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지가 되게 의문인데 왜냐하면 애초에 성과목표 지표 설정 단계에서 그 성과 계획서와 성과 목표와 측정 산식과 이런 걸 다 정하게 됩니다. 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계속 모아서 그것의 달성도를 의견을 줘야 되는데 그거의 근거 자료를 저희는 제시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시하지 못하시거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평가 결과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자료만 제출하시거나 근거 자료가 있었으면은 그 자체 평가가 대부분 인정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저는 그 애초에 설정 단계부터 그 자료를 모을 수 없는 거를 정했거나 아니면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에서 그것을 관리를 안 했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일단은 성과지표 설정한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라고 한다면 매출액에 대한 매출액을 그 성과지표로 정했으면 매출액 정보를 계속 모아야 되는데 매출액 정보를 안 모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모았으면 거기에 보면 이 매출액이 이 R&D 사업,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그 제출되어지는 매출액만 그대로 다 받으니까 그 참여 기업 매출액만 다 모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불구하고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없는 거니까 애초에 성과목표 지표만 설정해 놓고 그 다음에 설정 단계에서 그것에 대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좀 더 그 성과목표 지표 점검하는 게 중간 평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들 아셨기 때문에 지표 점검이 되게 지금 예전보다 조금 더 시스템을 좀 빡시게 돌아가는 형태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대충 이렇게 합시다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걸 협의보는 가지고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첫째는 지표를 정하실 때 좀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걸 중심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이번에 과기부가 과기부 감사가 받은 게 아니라 그 어느 부처가 감사를 받아가지고 그 상위평가까지 결과가 왔습니다. 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상위평가에서 왜 그걸 검토하지 못했냐 이건데 그 매출액 관련된 이슈였어요. 이 매출액이 R&D 사업 이 과제에서 기여한 매출액이 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어떻게 이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를 했느냐라는 것을 감사에 걸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온 것을 뭐냐면 상위평가한테 니들은 그거를 왜 검증도 안 하고 적정하다고 했느냐. 이 객관적인 로 데이터가 맞는 힌트인지를 하나씩 다 봤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감사원에서 저희가 지적을 한 거죠. 그래서 올해부터 뒤에 그 아마 평가지표 점검 가이드라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기여도 부분을 잘 해달라고 넣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원래 상위 평가는 그냥 부처가 한 평가가 적절한지 여부만은 보는 평가가 기본 컨셉인데, 이제 그뭐 감사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로 데이터의 적정성까지 검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지금 이제 쪼임을 당해서 제도가 일정도 왜곡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거는 그뭐 감사원을 탓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 자료 관리 같은 거가 좀 더 잘 돼야지 사실 우리가 원했던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업평가는 부처의 자체 평가를 하고 상위평가에서는 그것이 그냥 잘 되고 있는지만 메타평가하는 형식으로만 진행되는 그 현재 성과평가의 기본 체계대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뭐 마지막으로 부탁은 근거 자료나 자료를 잘 모을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성과를 설정해야 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랄까 도전적이지 않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막 주마상관처럼 막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